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군요. 우리 허정은 아나운서께서 좋은 본문을 들려주셨는데, 저 옛날에 인도에 크리슈나라는 신이 있었는데 자기 부인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크리슈나가 여보 이거 큰일 났어, 내가 잠깐 좀 내려갔다 와야 돼. 그러더니 막 나가서 식탁에서 나가가지고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려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다시 와서 숟가락 들고 밥 먹자, 그냥 여보 그냥 당신 왜 그래? 누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얻어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냥 얻어맞아 죽을 각오로 있으면 내가 구원을 해주겠지만은 손에다가 짱돌을 들었어. 손에다가 돌을 들었지 뭐야. 그러니 내가 뭐 구원해 줄 필요가 있어? 비록 억울함을 당할 망정 손에다가 짱돌을 쥐는 이런 마음 자체는 아마 복수의 일념에 불타는 마음, 그리고 사실은 약자기 때문에 내가 칼 좀 빼고 총 좀 빼고 자기 보호를 위해서 쏘면 어떠려니 하겠지만은, 크리슈나라는 하늘나라의 천신이 보기에는, 하느님이 구원해 주기에는 그 안에도 분노가 있더라. 지가 자기를 방어하는데 내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어느 어르신네께서 돌을 닦으려고 강변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거 뭐 옆에서 들오리 뭐 물오리 뭐 시끌시끌 하니까 배를 띄우자 그래가지고 배를 딱 띄우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뻥 부딪히는 거예요. 그걸 화를 내가지고, 이런 어떤 놈이 어른이 도 닦는데 말이야, 감히 어디를 감히 쳐들어오느냐고 딱 보니까 빈배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어르신네가 돌을 왕창 깨달았대요. 분노라고 하는 거는 자기 속에 덩어리가 이글이글 있는 거지, 바깥에서 건드렸을 때 그게 우연히 그 우물물에다가 우리가 그 물 푸는 그거를 갖다가 던지니까 그게 출렁할 뿐이지, 사실은 우리 마음속 안에 이미 있는 독소지 바깥에서 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요새 조금 그 멀리서 온 우리 한의사분들하고 우리 한의과 대학생들하고 전국 토종주 봉사활동을 마치고 저도 몸이 아주 맛이 갔습니다. 역시 몸이 아프니까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질병을 앓음으로써 양약을 삼아라, 좋은 약을 삼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벌써 한 6일째 지금 두문불출하고 제 몸을 들여다보는데 정말 망가지기는 쉬운데, 병고로서 양약을 삼아라, 병을 앓는 것으로서 양약을 삼아라. 그래서 저도 이게 아픈 걸 들여다보니까 제 성질 더러운 것도 많이 없어져 가지고, 어저께 한의원에서 이 쫄따구들이 말이죠, 새로운 이 학생들 도우미들, 새로 면허증 받은 이 한의사들이 우리 한의원에 도우미로 와 있는데, 환자 진료부를 갖다가 거꾸로 봐가지고 아직 순서가 안 된 사람을 미리 앞으로 놓고 다음 분을 거꾸로 놓고 하는 일이 있어도 오늘까지 별로 화가 안 나는 거 보니까 아마 도가 좀 딱 익었습니다. 속에서 제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제 몸속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다가 제 마음속에 아무래도 분노라고 하는 이 탐진치 삼독 중에서 진심도 좀 날아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마음의 용서는 아직 되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한의원에 여러분 오셨는데 차트가 뒤바뀌면 여러분들 난리나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약이 마침 그 두 분이 체질이 비슷해서 문제였지, 약은 아직 드리지 않았지만은요, 만약에 약을 다른 거 줬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살의죠, 살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법칙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분노를 낼 적에 옛날에 구르지에프라고 하는 유명한 러시아의 성자가 계셨는데, 동양에 와서 유일하게 이 비법을 공부하신 명상가였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게 나중에 깔아드리겠습니다, 구르지에프 유명한 분입니다. 명상하시는 분들로서는 한 번씩 꼭 이분의 책을 읽어야 됩니다. 이분이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무슨 뭐 마음 공부를 따로 시킨다 안 시킨다 뭐 이런 걸 전에
얘야 화딱지가 나거든, 뿔따구가 나거든. 24시간 후에 똑같은 화가 일어나거든. 화를 내라. 그것은 아마 정당한 화일 것이다. 공분일 것이다. 공적인 분노일 것이다. 자, 이런 실수를 내버려 두는 것은 또 악을 조장하는 게 되죠. 한의사가 돼가지고 결국은 살의가 된다든가 혼몽한 의사가 된다든가 어느 날 수술칼을 잘못 넣어가지고 평생 들고 다닌다든가 의사가 돼가지고 그런다면 의사의 직업은 먼저 기술 이전에 각성입니다. 깨어있음입니다. 그래서 분노, 저도 이 분노를 다스리는데 일생을 투자했는데 아직도 잡아채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왕에 화를 내실 적에는 24시간을 기다려 보시다가 24시간 기다려서도 확실하게 이거는 공적으로 화를 내야 되겠다 한다면 화를 내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쓸데없는 화가 많다는 거. 그러나 부득불 지금 이 순간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공적인 분노다, 의로운 분노다 할 적에도 내가 분노하고 있구나, 깨어 있구나. 그래서 깨어서 분노를 여러분들이 일으킨다면 자기 자신의 숫덩어리에 상처도 받지 않을 뿐더러 정말로 올바른 공분심이라면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것이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침 오늘 여러분들께 분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부처님 말씀하시되 분노의 화는 끔찍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욕심, 우리 불가에서 보통 탐욕, 그 다음에 탐진치하죠.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는 어리석음, 이렇죠. 근데 여러 사부등 여러분 조금 욕심 부리고 집 좀 한두 채 더 사고 뭐 피아노 좀 들여놓고 자가용 좀 좋은 거 사고 뭐 여러분들 어느 날 뭐 도박할 적에 조금 뭐 비싸게 해서 도박을 좀 올려서 한다고 그래서 금방 어떻게 되는 건 없습니다. 과부가 천천히 오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욕심은 끊기는 힘든데 과부는 조금 적다고 그래요. 욕심쟁이들한테는. 근데 이 분노는 사람이 하루에 3번씩 살기가 동하는데 3번씩 살기가 동하는데 어떻게 장난처럼 던진 분필이 장난처럼 던진 이 분필이 그 사람 하필이면 이빨에 맞아서 이빨이 부러진다든가 재수없이 그냥 어떻게 걸어갔는데 그냥 속으로 좀 그 분한 일을 못 잊어가지고 그냥 탁 찬 돌에 어떤 어린애가 맞아서 쓰러진다든가. 여러분들 이 분노의 화는요 돌아서서 후회는 쉽게 한답니다. 그래서 끊기는 쉽대요. 내가 왜 그랬지? 그날 대들지 말걸. 이런 화는 없는데 그런데 과보가 크다고 그랬습니다. 분노 이거 무섭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음은 끊기도 힘들고 과보도 크죠. 만약에 한 가지 병을 앓는다면 차라리 조금 몸이 조금 비틀어져도 정신이 똑바른 중풍이 낫지 여러분들 치매 앓게 생겼어요. 치매 앓는 분들은 가스불 옆에도 못 데려가, 얼음구덩이도 못 데려가. 어린아이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과보는 끊기도 힘들고 사실상 과보도 큽니다. 그러나 욕심하고 분노 두 가지를 비유한다면은 분노가 아이 잘못했네, 내가 그날 그러지 말걸 그래 놓고 돌아서면은 나중에 후회는 금방 합니다만은 이게 과보가 커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부대중 여러분, 우리 여름철에 특히 화병이 나기 쉬운 계절입니다. 특히 금년도 마르고 열이 있는 사람들 굉장히 정말로 분노에 의해서 소위 뿌리 치솟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위로 상승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한여름철에 개고기 먹고 생마늘 먹고 하면 녹내장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주에다 더군다나 한여름철에 개고기 열물이거든요. 약물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생마늘 잡숫고 그러면 여러분들 안과 신세지기 딱 십상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특히 여름은 대체적으로 화의 계절이기 때문에 물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건강하시죠? 이 물만 하더라도 옛날에 어르신네들은 폭포수를 맞으러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백회열에다가 차가운 물을 쐬면은 여기에 있는 열기가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너무 다리 쪽까지도 차가운 분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폭포 맞으러 간다. 그 이유는 간단한 것이 사람 몸이 아래는 덥고 머리가 차야 되는데 여기다가 물을 차갑게 해주고 그래 두한 조결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따뜻하게 해주면서 머리를 따뜻하게 하는 머리를 차게 하는 건 기본입니다. 두한 조결에 한여름에 여기를 따뜻하게 할 길은 별로 없지만은 너무 더우니까 옛날 할머니들이 폭포를 맞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물에도 우리가 사실은 음량이 있어요. 깜짝 퀴즈 드리겠습니다. 중풍으로 지금 벌벌벌벌 손이 떨리고 침머리가 막 떨리고 이렇게 흔드시는 분들에게 같은 물을 다린다 하더라도 절에서 아침에 한밤 동안 고요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던 정화수로 약을 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폭포물로 약을 다려야 될까요? 정화수로 약을 다려야 되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기 방청객하고 같은 의견이시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기억을 하실까요? 정화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응집이 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음적입니까? 양적입니까? 음적입니다. 우리가 챗머리 흔들고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이런 병은 다 이것이 양적입니까? 음적입니까? 저도 최근에 엄청난 기침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들여다봐가지고서 많이 나섰습니다. 근데도 저 안에도 아직도 막 꿀렁꿀렁꿀렁 하면서 막 이게 움직여 나옵니다. 움직여 나오는 건 동하는 병이니까 풍에 가까운 병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기침에도 열수가 있고 열이 새서 오는 것도 있고 바람 쐬면 더하는 풍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의사 후보 여러분 일어나셔서 나와가지고 물에 대해서 아는 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칠판에다 써주세요. 네. 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요, 납설생수라고 해서 이 한여름에 특히 동짓날 지나서 물이라고 하는데 그 눈 녹은 물서부터 시작해서 또 이 웅덩이 같은 데에 고인 물, 또 요새 이렇게 노란 색깔이 돌아가는 지장수 같은 거, 황토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약수입니다. 여러분, 물에도 크게 나누면 음량이 있는데 팔팔 끓인 물은 양적일까요? 음적일까요? 양적입니다. 그러니까 팔팔 끓인 물에다가 찬물을 섞어서 쓰는 것을 제가 수없이 지금 몇십 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일컬어서 음량탕, 일명 생숙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보면은요, 장류수라는 게 있네요. 장류수. 길게 흐르는 대하 장강의 물. 장류수를 약으로 쓰려면 언제 쓰느냐? 팔다리로 약성을 쫙쫙 퍼치게 할 적에는 옛날 사람들은 장류수, 대하에 도도하게 오랫동안 흘러내려온 물을 갖다가 다린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동의보 가면은 이와 같이 약 하나, 물 하나 쓰는데도 음량을 보고 있습니다. 생숙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듣던 음량탕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음량탕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백비탕이 백불탕으로 읽습니까? 백비탕으로 읽습니까? 비탕입니다. 백비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팔팔 끓는 물입니다. 끓는 물이니까 이것은 양적인 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된 차를 찬물에다 울궈냅니까? 가능하면 뜨거운 물에다 울궈내죠.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래된 차를 울궈낼 적에 음량탕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량탕. 온천물은 이게 여러분들이 무조건 약이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동의보 가면은 온천물이 좋긴 좋은데 기가 허한 사람들은 함부로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 좀 서 계세요. 온천물이 유독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목욕 잘못하고서 여러분들
하루 종일 기운 빠진 적 있으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특히 어르신네 여러분, 특히 큰 질병을 앓고 나서 회복기에 여러분들 온천물에 가서 잘못 몸을 담그면요, 자기 기운을 다 뺏겨요. 그래서 나 목욕하고 풍 왔다. 여러분들 온천물에다가 목욕하고서 중풍 오는 분들도 여러분 있고요. 얼마 전에 저한테 직접 진료를 받으셨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온천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 여러분,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외롭게 사신다고 그래서 아드님이 보다 못해서 합쳤어요. 어머님을 모셨어요. 그런데 어머님 모시는 날 중풍 걸렸어요. 좋은 일도 여러분들 가려서 어머님 마음을 헤아려서, 얘야 나는 좀 혼자 있고 싶단다. 혼자 있는 게 습관이 돼서 웬일인지 나는 자식들하고도 손자들하고도 손녀들하고 있는 게 좀 부담스러워 하시면 천천히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세 번 이렇게 해서 살살 모셔야지. 어머님 안 되십니다. 너무 외로우십니다. 효자 마음 가지고 며느리가 또 효부이셔서 모시긴 모셨는데, 아니 온천물 좋다고 목욕시켜드렸는데 중풍 걸린 분이 없는가 하면 모처럼 어머니 외롭게 혼자 사시고 빨래 밥 혼자 하시는 거 참아 못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서. 그래 좀 모시려고 그런데 그날 중풍 걸리셨대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좋은 일도 가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꼭 분노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중풍은 좋은 일에도 호사다말하고 좋은 일에도 중풍이 옵니다. 저는 태국에서 그때 멀리서 저 전라북도 고창군에 있는 선운사 그 앞마을에 115명 되는 분들을 멀리서 인터넷 영상으로 진료해드리고, 그때 뭐 중앙방송국에서 촬영 나와서 촬영하고, 그날따라 우리 학생들하고 헤어진 날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때 제가 혼자 들떴었는데, 그 들뜬 기분에 원고 좀 정리한다고 새벽에 태국에 있는 PC방 들어갔다가 새벽에 바람 맞고 저 손목 완전히 마비가 돼서 완전히 처진 상태에서 제가 4월달 입궁한 사람이었습니다. 작년도. 너무 좋은 기분도 중풍의 원인이 된다는 거. 남들이 무조건 좋다고 온천 따라갔다가 중풍 걸리는 일 없도록, 특히 어르신네들, 기운이 허한 분들, 맥이 늘어지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지장수가 이게 아마 황토물인데 확실합니까? 네네. 지장수가 이게 황토물인데 이게 어디에 좋습니까? 황토물이 대체적으로? 네? 지장수는요, 황토를 울궈낸 물인데 마르고 열 있는 사람 복통에 쓰지, 뚱뚱한 사람, 본인은 좀 뚱뚱한 편입니까? 마른 편입니까? 마른 편은 아닙니다. 마른 편은 아니라고요? 원래 이렇게 명찰을 삐딱하게 다는 게 취미입니까? 예, 김자, 태자, 민자. 어디 대학교 졸업하셨습니까? 상지대학교 졸업했습니다. 아직도 학생이십니까? 아직 졸업식은 안 했습니다. 아, 졸업식은 안 하시고 이번에 이제 면허증을 받으셔가지고서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우리 한의사들이 지장수 하면 복통이라고 외우죠, 그냥. 예? 예. 일반. 그러면 음도 양도 안 가리고, 지장수는 토기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토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몸이 퉁퉁한 사람은 토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입니다. 매사에 올챙이 한의사 여러분, 지장수를 무조건 복통했으면 큰일 나죠. 더군다나 이것은 일단은 한번 끓여서 찬지장수하고 섞어서 음양탕으로 먹이는 게 올바른 순서인데, 지장수가 해독을 시켜주고 우리들의 복통을 없애주고 설사도 없애주고 살도 찌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뚱뚱한 사람들한테 황토물 함부로 쓰면 안 되고, 황토물 좋다고 그러면 바로 황토에서 걸러서 쓰면 안 됩니다. 황토물에서 곱게 걸러서 뜨겁게 끓인 다음에 거기다가 찬물을 조금 섞어서 음양 지장수를 드시면은 특히 어린애들 발육부전 살이 안 찌는 아기들에게 좋고, 이음으로는 복통에 황토물, 흙물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겨울철에 봉사활동 전국 토종조를 다녔는데 전라북도 무안 쪽을 가니까 아주 뭐 황토 색깔이 아주 정말 휘황찬란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우리 양파도 특수하게 그분들은 황토 흙 아주 좋은 데서 나오는 양파를 따로 그분들은 또 여러 가지 제품도 만들어내는 걸 봤습니다. 끓는 물은 백비탕이라고 하고 생숙탕은 요것은 생짜배기, 요거는 익힌 거. 그래서 물을 끓인 거와 생거를 합친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시쳇말로 음양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제가 골치가 아플 정도로 많이 얘기했지만 음양탕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석을 해서 쓸 수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특히 위궤양 걸린 분들 요새 많이 오시대요. 우리나라가 지금 비대문화가 발달돼 가지고 전부 살만 찌는 줄 알았더니 의외로 살찌기를 원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살찌기를 원하고 공복에 너무 쓰려 가지고 비위장이 약한 분들 음양죽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뜨거운 죽에다가 찬물을 부어가지고서 음양죽을 만드는 겁니다. 팔팔 끓는 죽에다가 찬물을 조금 섞어서 위궤양 환자들, 특히 속이 쓰린 분들, 역류성 식도염 등등 여러 가지 신물이 올라오는 분들, 우리가 한방에서는 조잡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속이 쓰린 거를 사통, 불통, 사기불기라 아픈 거 같기도 하고 안 아픈 거 같기도 하고 배가 고픈 거 같기도 하고 배가 안 고픈 거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을 조잡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음양죽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근데 요거는 아까 얘기했는데 장유수라고 이게 길게 흘러가는 강물 같은 거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요새 소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함부로 끓여서 쓰셔야죠. 그냥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치적으로는 팔다리로 보내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흐른 강물을 갖다가 떠서 우리 중풍이나 팔다리가 여러 가지로 부종이 있거나 그럴 때 멀리 흐른 강물을 떠다가 약으로 썼다고 합니다. 인도나 중국에 가보면 차를 따를 적에 뭐 뒤에서도 따르고 막 아주 그냥 멀리 이렇게 폭포처럼 떨어뜨리기도 하고 하는 게 이게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 안에 가스를 넣어서 만드는 탄산가스 음료수가 유행하듯이 그 가운데 양기를 넣어서 물을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 남편 자꾸 요새 다리가 쥐가 나 그러면 물을 일부러 한번 위에서부터 쭉 폭포처럼 한번 떨어뜨리고 우리 남편은 자꾸 흔들어 품기가 있어 그러면 정화수를 떠서 음양탕을 만들어서 한 번씩 들여보기도 하고 근데 난 이거 공부를 하긴 했는데 까먹었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 오늘 물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게 장수라는 게 뭐예요 이게? 좁쌀뜨물입니다. 아 좁쌀뜨물요? 예. 아 그러니까 좁쌀을 생으로 씻은 그 물을 얘기한 건가요? 예. 아 어디에 좋다고 써 있어요? 이 좁쌀뜨물 이 장수가 좁쌀뜨물 뿐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체 뜨물 종류는요 해독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라고 하는 것은 저 전라도 지방에도 이걸 담그는 분들 있지만 특히 제주도에 가면요 이 조로 실제로 여러분들 술을 담그는 동네도 있습니다. 이 조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어떻죠 대체적으로? 약간 노란색이면서 네, 그리고 맛이 어떻습니까? 꺼끌꺼끌합니까? 이게 약상가에 없어도 한의과대학교를 다녔으면 눈, 코, 귀, 입이 다 달렸으면 조라고 하는 건 일단 색깔이 어떻습니까? 노랗죠? 예. 그리고 맛이 꺼끌꺼끌합니까? 미끌미끌합니까? 조를 먹어보면 조밥을 먹어보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포실포실하고 꺼끌꺼끌합니까? 좀 미끌미끌하고 달짝지근합니까? 이 조라고 하는 것은요 대체적으로 맛이 답니까? 맵습니까? 네? 답니다. 네, 맛이 달짝지근하고 대체적으로 조 자체는 찰밥보다야 좀 아무래도 좀 덜 미끌미끌하겠지만은 조 성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중앙토의 성분, 감초 같은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좁쌀을 잘 깨끗하게 씻어서 낸 이 뜬물은요 해독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피부 발진이라든가 또 오래된 설사라든가 특히
특히 마른 어린아이, 지장사하고 같은 계통입니다. 마른 어린아이들에게 좁쌀뜨물 따끈하게 끓여서 찬물하고 섞어서 좁쌀뜨물 음양탕을 들게 되면 오래된 설사, 그리고 특히 피부병에 좁쌀뜨물을 갖다가 오랫동안 복용을 하게 되면, 특히 음양탕을 만들어서 복용을 하게 되면 피부가 깔끔해집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찹쌀과 조를 섞든지 혹은 차조, 약간 찰진 조 같은 걸 쓰게 되면은요, 피부가 더욱더 윤택해집니다. 단지 뚱뚱한 사람들은 너무 많이 들지 말기 바랍니다. 자, 납설수라고 하는 건 뭐죠? 이거는 납설수라고 하는 거는 눈 녹은 물입니다. 눈 녹은 물. 눈 녹은 물은 어디에 좋습니까? 열병을 치료합니다. 아, 열병. 열병. 아, 열병. 그리고 이게 돌림병 같은 거를 치료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눈 녹은 물이 열병을 치료하겠죠. 그러면 주독은 치료하지 않을까요? 주독. 해독 작용이 예, 해독 작용이 있어서 이 눈 녹은 물은요, 해독 작용에서 주독도 치료합니다. 혹시 주독을 치료하는 거 지난번에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주독을 치료하는 약초 중에 뭐 아는 거 있습니까 혹시? 갈근. 또 주독을 치료하는 우리 한약재나 혹시 평상시에 먹는 것 중에 배추는 주독을 치료하지 않나요? 예, 배추도. 네, 배추도 치료합니다. 예, 배추도. 그다음에 은행 같은 것도 주독을 치료합니다. 주독 치료하는 게 수십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입춘우수라는 게 뭐예요? 이거 재밌는데 이게? 입춘 그 봄에 내린 빗물입니다. 아, 입춘지절에 내린 빗물이요? 예.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요? 네? 이 한의사들이 이것만 조사했지 내용은 읽지도 않았네요. 요거는 이게 무슨 자입니까? 요거는요? 요거는 우박 박자입니다. 아, 우박할 때 박자. 우박도 약했습니까? 예. 어떤 때 쓰죠 이런 게? 우박을? 우박 또한 열병에 쓰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열병에 쓰고 돌림병에, 열병 돌아갈 때, 아주 심한 열병 돌아갈 때, 혹은 열병에 쓰기도 하고, 갈증을 치료하고 그러는데, 특히 이것도 주독을 치료하는 뜻입니다. 이거 재미났네요. 입춘에 빗물을 어떻게 하면요? 입춘에 빗물을 부부가 나란히 받아 마시고 동침을 하면 애기를 뺀다, 뭐 이런 속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까? 예, 믿거나 말거나 이와 같이 우리 한의학에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에도 가끔 옛날에 우박도 내렸다고 합니다. 우박을. 그러나 어쨌든 여름철에 우리 얼음 많이 쓰죠. 여러분들 여름철에 이와 같이 눈 녹은 물과 같은 거, 이와 같이 우박과 같은 거 얼음을 공복에 많이 잡수면은 가을철에 가서 큰 병에 걸린다고 허준 선생님은 동의보감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여름철에 여러분, 저 오늘 공부하는 물 시간에 물에 대해서 육각수가 좋다, 뭐 깨끗한 청정수, 지하 안반수, 100m, 300m, 1000m에서 파냈느니 뭐니 아무리 떠들어봐야 물은 차갑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은 아래는 따뜻해야 되는데, 특히 여름철에 바깥으로 열을 많이 발산했기 때문에 속은 더 차요, 여러분들. 여름철에 우물물이 더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준 선생님께서 동의보감에 여름철에 냉음료수를 많이 먹는 자, 가을에 가서 필히 대병에 걸린다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개도 안 걸리는 여름철 감기 걸리기 시작하거든. 내가 혹시 공복에 냉수를 많이 마시지 않았나? 저도 사실 겨울에 그다음에 봄철까지 열심히 전국도 돌아다녔는데 얼마나 목이 타는지 그냥 음량 다 까먹고 그냥 냉수 마시다가 저도 이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복에 냉수 안 마시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미직지근하고 뜨거운 물에다가 찬물 섞어서 마시는 게 무슨 맛이 있느냐 그러지만 여러분들 배를 위하지 목을 위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름철에 이거는 보실 것도 없이 여름철에 얼음 같습니다. 다 같은 계열이죠. 이건 감남수입니까? 감난수입니까? 난자 같으네요. 그렇죠? 란자입니다. 란. 네.
감난수가 무슨, 이 정화수는 알겠네. 여태까지 말씀드려서 알겠는데 이게 조금 어렵네요. 이제 감난수는 무슨 뜻입니까? 거품을 낸 물입니다. 아, 거품을 예. 이렇게 부어갖고요. 물을 내동댕이 쳐서 거품을 낸 물입니다. 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옛날 허준 선생 시절에 얼마나 신묘합니까? 물을 내동댕이 쳐가지고 거품이 있는 물이래요. 그럼 물이 양쪽으로 되겠습니까? 음쪽으로 되겠습니까? 양쪽으로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좋습니까? 이런 게? 빗증 같은데, 빗증이라는 게 무슨 빗증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불편하고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잘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감난수뿐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체 탄산 음료수, 여러분들 옛날에 탈모증이 심한 우리 대학교 다닐 때 학생에게 어느 도인께서 이 사람아 사이다도 좀 끓여 먹어라 그러더라고요. 예? 사이다를 끓여 먹어 무슨 재미로 끓여? 그러니까 차게 먹지 말라는 말이지 이 사람아. 그리고 그 친구가 홍아무개인데 지금 대학교에서 학장도 지내시고 지금 모대학교 교수로 계신데 안녕하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정말로 그 도사님 말을 믿었어요. 그래 사이다나 콜라를 먹어도 꼭 끓여 먹었어요. 콜라 사이다 끓이면 무슨 맛이 있어요. 근데 도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콜라나 사이다 안에는 CO2라고 하는 우리 탄산가스 기체가 들어가 있죠. 기체가 들어가 있는 물은 아무래도 양적이겠습니까? 음적이겠습니까? 양적입니다. 양적이죠. 그러니까 감난수도 내동댕이 쳐서 그 안에 거품을 만드는 것은 물을 양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움직이고 감각이 없는 마비증에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흐르는 물, 떨어지는 물, 고여있는 물, 그 음양관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깜짝 퀴즈. 언젠가 제가 모 방송국에서 할 때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내드린 일이 있는데 차제에 이 물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전국의 임신을 원하시는 우리 신혼부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이것은 예화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허준 선생님께서 저기 수원 지방에 물왕 저수지라고 하는 저수지에 가서 낚시질을 하시는데 그 시어머니 되신 분이 막 급하게 와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지금 몇 년째 임신이 되지 않는데 임신을 좀 시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이슬을 좀 가서 받아 먹어. 이슬을 100일 동안 받아 먹어 그러시더래요. 이슬은 약입니까? 독입니까?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이슬은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그래 동네 사람들이 와, 허준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 오죽 좋을까. 그래서 전부 이슬을 갖다가 받아먹기 시작했는데 혹자는 임신이 되고 혹자는 임신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임신 안 된 분들이 허준 선생님께서 그 물왕 저수지에 낚시질하러 오셨을 적에 항의 데모를 했어요. 허준은 물러가라, 허준은 물러가라. 우리 며느리는 임신이 안 됐다. 이슬을 받아먹었는데 어떤 이슬을 받아먹은 사람이 임신이 되고 임신이 안 된 사람과 된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허준 선생님께서 하하하하 내가 그때 얘기하는 걸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세하게 안 들었구먼. 내가 분명히 아침 이슬, 내가 분명히 저녁 이슬 이런 얘기를 내가 둘 중에 하나 얘기를 했는데 임신을 시키는 이슬은 아침 이슬일까요? 저녁 이슬일까요? 저녁 이슬요. 보살님 확실하게 제 책 읽으셨죠? 옛날 강의 들으셨죠? 네. 저녁 이슬이 정답입니다. 2010년도 여름에도 제 정답은 대부분 2번에 있고 조금 말이 길은 것이 정답이긴 합니다만은 왜 아침 이슬은 안 될까요? 그러면 차가워서? 얘기는 그런 게 아닌데 이거는요. 이것이 더 냉하다고요. 아침 이슬이요. 그래서 빠진다고요. 예? 음적이라 차갑기로 말하면 아침 이슬이 더 음적인데 예? 저녁 이슬을 받아 먹으라고
하셨는데 저녁자는 까먹고 막 이슬 받아 먹다가 어떤 사람은 막 섞어 먹기도 해서 어떤 사람은 조금 이득을 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슬을 받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야, 그거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예화입니다. 예화, 우화. 이슬 받아 먹으십시오. 또 이렇게 김은경이 이슬 받아 먹으라고 그랬다고,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여러분들이 임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아침 이슬과 저녁 이슬 중에 어떤 것이 이제 막 고이려고 하는 걸까요? 저녁 이슬이 막 고이려고 하는 걸까요? 아침 이슬이 고이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아침 이슬은 이제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터오르고 이제 서서히 이 이슬이 흩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임신을 한다는 것은 아기를 몸 안에다가 저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말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거두어 드리는 거죠. 거두어 드리는 거.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상하게도 어떤 맛이 먹고 싶어요? 발산하는 매운맛이 먹고 싶어요? 거두어 드리는 신맛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아주 뚱뚱한 분들 빼놓고는 대부분의 임신부들이 약간 새콤한 걸 먹는 것은, 그거는 인지상정,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거두어 드리는 맛을 가지고 있는 신맛을 먹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녁 때에 살짝 우리가 기운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저녁 때는 모든 것이 응축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응축이 되는 시간. 저가 하도 학생들한테 잔소리 많이 하고 악을 쓰고 욕설을 퍼붓고 막 강의를 1시간, 2시간, 3시간, 새벽 4시, 5시까지 막 우리 약성가 공부하고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미리 오늘 강의 시간 전에도 매운 것을 먹었을까요? 아니면 신 것을 먹었을까요? 신 것을, 오렌지 주스, 음양탕을 꼭 잔뜩 마시고 들어옵니다. 그래도 워낙 힘이 들어가지고 저도 지금 골골 하거든요. 그래도 많이 발산하는, 말을 많이 하는 분들, 유산에 위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신맛을 즐겨 먹어야 이게 산자가 이렇게 됩니다. 산수, 신산, 만고불변의 법칙 아닙니까? 산수, 신산은 동의보감에 나오는 우리들의 약성가의 첫째가는 격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슬이 신맛을 가진 건 아니겠지만 이슬이 막 고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때 저녁 이슬을 받아 먹어라 그랬어요. 저녁 이슬을 받아 먹은 사람들은 성공을 했고 아침 이슬 받아 먹은 사람은 성공을 하지 못했다. 섞어 먹은 사람들도 별로 재미 못 봤겠죠. 그러나 진짜 이슬을 여러분들 받아 잡수라는 것이 아니라 임신을 할 적에는 뭐든지 이렇게 저축하는 마음, 거두는 마음. 그러니까 임신이 됐을 적에 여러분들 소화제를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절대로 소화제는 먹으면 안 되죠. 소화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딱딱한 거를 에너지화 시켜서 분산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기가 소화되라고 소화제를 먹습니까? 임신 중에는 잘 모르면 안 먹는 게 상책입니다. 혹은 구토증이 나와도 잘 인내하시고, 임신 태열이 있어서 열을 좀 가라앉히는 건 모르지만 별로 임신 중에 약이 없어요. 여러분들 임신 중에는 이슬이 거두어 드리듯이 뭐든지 좀 거두어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라. 뭐든지 저축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소화제 같은 거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칼질을 하면 좋겠어요? 그따구나 살아있는 생물 갖다 놓고 탁탁탁탁탁 칼질해서 먹으면 그게 태교에 좋겠어요? 나중에 태교에 좋지 않습니다. 불경에 나오는 어느 왕자가 임신이 되자마자 아버지 어깨살을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낙태를 시켜버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감히 낙태를 시킵니까? 나중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실화에 나옵니다. 여러분, 임신 중에 태교 조심하시면서 여러분들 이슬 우화 기억하시면서 이슬을 받아 잡수하는 게 아니라 임신 중에 태교는 뭐든지 조금 새콤하게 먹으면서 뭐든지 좀 없던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니까
그런 기분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물리게만 하더라도 끝도 없네요. 여러분들 감량수 내동댕이 친 이러한 말하자면 거품이 있는 물, 가스가 있는 물들은 다 양적이라 마비를 없애준다네요. 이왕이면 마비가 오신 우리 할아버지 그저 냉수 벌컥벌컥 그저 정화수 드리지 말고 조금 탄산가스가 있는 그런 거를 좀 따뜻하게 실온도에서 좀 미지근하게 놔뒀다가 드리시든지 아니면 좀 끓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찬물을 좀 섞어서 우리 감난수는 아니어도 우리 가스가 있는 물을 음양탕으로 만들어 드리면 마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왕에 드실 바에는 그저 삼청동 근처에 사신다고 그래서 약수를 그냥 3개월 내내 그냥 그것도 뭐 무조건 어디서 외워갖고 정화수가 좋다고 외운 그 소장님 세상에 그걸 3개월 잡섰고 한냉성, 비후성, 알레르기성, 비염 걸려가지고 고생하신 거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정화수는 그와 같이 약도 되지만은 독도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떠놓는 기분 정도는 좋지만 너무 이것이 움직이지 않았던 물 여러분들한테 별로 좋지 않게 작용합니다. 제일 먼저 뛰어 올라가서 정화수 약수태 첫 번째 물 잡순다고 자랑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반천하수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요? 반천하수는? 나무 구멍에 고인 물입니다. 아, 이게 나무 썩은 나무 같은데 고인 물이래요? 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추리하는 시간 가져보시도록 합시다. 나무 웅덩이 같은 데에서 오랫동안 고여있는 물은 어떤 작용을 할까요? 양적일까요? 음적일까요? 일단은 더 썩어서 음적이 됐을까요? 아니면 양적이 되었을까요? 이와 같이 한 가지는 우리 수수께끼로 남기고 모든 물에도 흐르는 물, 정지하는 물, 끓인 물, 차가운 물, 섞어 먹는 물, 가스가 있는 물, 그 다음에 지장수같이 저런 물, 심지어는 나무 웅덩이 속에서 오랫동안 썩어 있는 물도 옛날에 약으로 썼대요. 우리 선조들의 지혜는 거의 부처님 지혜 반야의 복음과는 음양관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물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하나도 음양을 가리시고 여러분들은 항상 음양관의 반야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거듭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